한국학을 한다는 게 한국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한국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일반 시민들이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공공외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해외에서 하는 한국학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한국학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 북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도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한다면은 아무도 그거 통일하지 말자, 평화를 이루지 말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고민하지 말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그러니까 베를린 한국학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고 어떤 식으로 이 책이 최종적으로 나올 걸지 저도 상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굉장히 신선하게 표지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제가 살았던 그 챕터들을 쭉 정리하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쓰는 것이 의미가 어떨까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강 작가가 올해 노벨상을 탈 거다, 노벨 문학상을 탈 거다라는 발표가 나던 순간 제가 독일에서 가장 많은 문자를 받았던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 이메일 모든 동료들하고 저를 아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해준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노벨 문학상이 갖는 비중이 다른 상들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독일이 많은 문호가 나왔기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어서 기분이 좋았고 이제 우리도 한국 문학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더 같이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하게 되었고 더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이거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만큼 그리고 관심이 깊어지는 만큼 저희가 해야 될 일도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쓰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책이 정리되었을 때, 그러니까 책이 나왔을 때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게 돼서 굉장히 기뻤죠. 해외에서 한국학이 많이 붐이 일고 있다까지는 많이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한국학이 무엇을 하는지는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한국학을 한다는 게 한국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한국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일반 시민들이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공공외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학이라는 게 단순한 연구 수준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하는 한국학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한국학이라는 것과는 그러니까 단순한 분과 학문으로서의 한국학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40년 사이에 한국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1984년에 독일에 갔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시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가끔씩 나 한국에서 온 간호원 한 분 아는데 굉장히 친절한 분이야, 너무 좋은 분이야,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2008년에는 그나마 가끔씩 이제 한국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학을 공부하러 온 거였어요. 수는 적었지만 한국을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2024년 지금은 이제 일반 슈퍼마켓에 가서도 한국 음식을 찾을 수가 있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차이,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모르던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겠죠.
항상 보람되는 순간은 학생들 졸업할 때예요. 학생들이 입학해가지고 6학기 공부하고 그다음에 10학기 석사를 따고 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감사해요 하고 우리말로 인사하고 졸업할 때 아니면 졸업식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무엇을 했나 이야기하다가 같이 눈물을 흘릴 때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노래를 해주니까 그거에 감사하다고 울을 때 그럴 때가 가장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들, 지금 커오는 10대 청소년들이 동아시아를 배울 때 한국부터 배웠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지난 400년 동안에 유럽 사람들이 동아시아를 생각을 하면 항상 일본, 중국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중국을 통하지 않고 한국을 접한 첫 번째 세대들이 지금 커 올라오는 거고 이 친구들, 이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한국과 동아시아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국에 대한 호감, 그것이 그냥 단순한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머물지 않고 어떻게 보면 18세기, 19세기에 일본에 대한 호감이 아주 큰 일본이란 브랜드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갈까 하는 것을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독일의 젊은 지식인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비판적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해왔기 때문에 주류 지식인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토론에서도 그러니까 젊은 지식인들은 그 원로 주류 지식인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은 그 정도로 강하게 비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칸트 탄생 300주년 기념 행사가 많았거든요. 거기서 제가 칸트를 비판하면은 유럽 지식인들, 원로 지식인들은 반박을 많이 하는데 젊은 지식인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좋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젊은 지식인들은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세계사를 다르게 보는 그러니까 탈식민지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식인들과 토론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세대가 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겠죠.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냥 체제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독일 이야기를 하자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유효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독일 통일이라는 하나의 대전제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평화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여전히 그 전제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기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평화 이외에 다른 우리가 바라야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아닌 전쟁이 우리한테 대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독일 통일 그리고 그 평화를 만들어낸 독일 통일은 여전히 우리한테 유효한 사례라고 봅니다. 남쪽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또 통일에 관해서 관심 없다고들 하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서독에서 공부할 때 분단 시기에 제 친구들도 동독에 관해서 관심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1989년 11월 9일 날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아무도 통일하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통일의 그 부담을 가장 많이 지고 일을 했던 세대가 저희 세대인데 그거에 반대하지도 않았고 통일을 돌이키자 하지도 않았고 왜 우리가 이 짐을 져야 되냐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 북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도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한다면은 아무도 통일하지 말자, 평화를 이루지 말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고민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학을 전공하겠다고 오는, 그러니까 입학하는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한 거는 이제 한복 입는 체험을 한 거는 한국을 느껴볼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이제 한복을 입혀보고 한국 역사기행도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호기심을 단순한 호기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한국을 이해하게 만들려면은 어느 순간 그러니까 피부로 느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한국 옷을 입어보고 한 옥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해보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을 습득하고 체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국학을 한다면은 단순히 머리로 한국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보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과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해봅니다. 저도 잘 몰랐던 한복도 입어보는 거고요. 한국학이라는 학문이 그냥 그러니까 한국학이라고 우리가 이게 뭐야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고 한국 문화가 이렇게 멋있는 그러니까 매력적인 문화라는 걸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한국을 심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을 더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